나머지 대법관들이 놀라운 일이죠 진짜. 이렇게 퇴행 기록을 다 보고 적어도 너희들은 재판을 해라. 그러려면 사람이 늘어나야 된다. 맨날 일 많다고 하지 않았냐. 상고심의 그 수만 페이지에 수만 사건 기록을 어떻게 다 보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 보게 만들어줄게.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 독일이 300명이 넘는데 어떤 사람은 뭐 15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문 대법원으로 나눠져 있는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처럼 소위 말해서 상고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판사들이 300명 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돼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로 갔죠. 사실상 그럼 사심되나요?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최고법원입니다. 그리고 대법원들이 각자의 영역을 명확해가지고 전문적인 판단을 합니다. 조세법원, 노동법원, 행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이익한 건가요? 대법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건을 계속 들여다보는 숙련된 법관들이 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핀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준다. 이게 상고심이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대법관 숫자를 늘려야죠. 늘리는 건 좋은데 그럼 늘리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진 않죠. 이게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고 배심제 도입을 물론 하는 게 당연 필요하고 대법원은 어떻게 민주적 원리를 관철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항상 판권분립 주제의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통해서 재판의 유연성을 판단하는 기능을 부여해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헌법재판소법을 고치는 걸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지금은 재판을 제외하고 라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헌재를 100% 신뢰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대법원에 올라가기 전까지의 사실심에서는 반드시 시민법관이 참여하는 문제, 단순한 배심원의 차원이 아니라 독일의 모델이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몇 프로나요? 그거는 재판부에 따라서 다른데 반드시 한두 명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법조인들만의 성역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렇게 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는 거죠. 그리고 판결의 내용이 전부 다 공개되죠. 우리는 지금 판결문 찾아보려면 엄청 복잡해요. 절차가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한정돼 있고 이게 다 공개되면 이제는 그들만의 영역 안에서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고 하는 일들이 없어지겠죠. 뭐든지 특권을 유지하려면 전제가 되는 게 비밀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비밀을 많이 없애주면 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도대체 기록이 언제 갔고 누가 언제 받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하긴 뭐 그거는 우리가 공개 안 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의 첫걸음이고 선거가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을 그렇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이걸 어떻게 좀 더 민주적으로 바꾸시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있죠. 근데 그건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라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을 국회에 동의를 임명하는 거는 헌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법률 개정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하고 우리가 어차피 개헌 논의를 해야 되니까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 없애야 되는 거죠. 원래 이제 대법원장 제청권을 뒀던 이유가 외부의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조금 사법부를 지키는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군부 독재 시절의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상적으로 보니까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은덕을 받아서 대법관이 됐으니까 제가 거기에 보은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번에 5명이 쓴 보충 의견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신수키, 박영재, 마용주 여기가 어찌 보면 초짜 대법관들이거든요.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대법관들이니까 충성과 보은의 시스템 이거는 이제 해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로 드러나는 면을 보면 헌법재판소장은 8대1로 의견이 갈릴 때 2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 섭니다. 그걸 대법원장의 무오류, 대법원장의 절대적 권위 이런 걸로 지금 사법부가 떠받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법원장도 원오브댐으로 대법관들의 전원합의체, 대법관 회의를 주재하는 체어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사법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법행정을 관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으로서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은 무슨 법조계 전체의 황제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대법원장이 딱 그렇게 있는 거예요. 대법원 자체가 비민주적인 기구가 돼 있는 가장 비민주적인 형태로 돼 있죠. 대한민국의 국록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서열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자기 앞사람 뒷사람을 알고 니들 한 줄로 서 그러면 딱 한 줄로 쓰는 조직이 군대하고 법원밖에 없다. 사법부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고 잘 믿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헌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야 추천하고 대통령이 하고 또 정치화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지난번 이 탄핵이 늦어지면서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막 나왔었는데 사실 그것도 좀 숙제인 것 헌재 같아요. 바꿔야 됩니다. 헌재도 법조인들만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헌재. 그것부터 철폐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헌법 개정 사항이라서 그런데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의 구성 문제에도 이거는 시민들이 추천하고 시민들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여하는 거는 끊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법이 개정되게 되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하위기관이에요. 근데 거기에 수장이 여기다가 자기 사람을 추천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장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인사권 그러니까 전체 법관의 인사권을 다 갖고 있으면 물론이고 대법관의 제청권 헌법재판관 추천권 이런 거를 가지고 말 잘 듣는 이에게
내가 은사를 베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었단 말이죠. 그걸 좀 깨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해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다 망가뜨려 놓은 검찰이라는 집을 그 안에 살고 있던 주민들마저 신무정이가 전부 다 관에 넣고 뚜껑에다 못을 박아버렸다. 이게 검사들의 얘기거든요. 또 같은 경우에도 기소 대배심 도입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검찰이 운영하고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정말 기만적인 제도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야말로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들 원하는 사람 그냥 갖다 데려다 놓고 자기들이 요약한 자료 보여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 나오게 하면서 그게 마치 무슨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제도 개혁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정관 예우도 그렇고요. 말도 못 꺼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이 수준이라는 게 너무나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앞으로 이제 헌법과 법률이 개정하면서 사법개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그냥 순전히 제 생각인데 적어도 대법관 이상의 직위에 가서 근무를 하고 나가는 사람은 공무원의 분류로 따져보면 그게 다 정무직 공무원들이거든요. 장관급에 해당하니까. 검찰총장, 앞으로는 이제 공소청장, 수사청장, 뭐 공수처장 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변호사를 활동하지 못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관들에게 당신 대법관 하고 싶냐, 헌법재판관 하고 싶냐 그러면 100이면 100이 다 대법관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대법관이 되면 일도 훨씬 많고 힘들거든요. 현재는 일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렇지만 누리는 예우는 똑같고 월급도 똑같고. 근데 왜 대법관을 원하느냐? 향후에 제2의 인생에서 개업 시장에서 돈의 단위가 달라지거든요. 도장값이 얼마인데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무너뜨려 놔도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물로 평가받는 그런 유도는 좀 되지 않을까.